마두로가 침실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체포가 됐는데요. 자, 카라카스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리 났습니다. 카라카스 시민들 오랫동안 차베스에 의해서 그리고 마두로에 의해서 독재에 시달려왔던 베네수엘라 국민들 이제 해방됐습니다. 마차도 노벨상 수상자도 베네수엘라가 해방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누가 이 정권을 이양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번에 사실은 원래가 당선이 됐던 곤살레스가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일단은 통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실상 점령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큰 의미를 갖는데요. 베네수엘라가 원래가 이제 중남미에서 마약의 생산기지였습니다. 생산은 베네수엘라에서 하고 그리고 유통은 콜롬비아를 통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산은 하지만 원래가 봉쇄를 완전히 다 해버리니까 베네수엘라가 팔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베네수엘라 위에 있는 콜롬비아로 올려보냅니다. 그럼 콜롬비아에서 이걸 갖다가 미국으로 올려보내는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이제 베네수엘라가 가까운 나라가 쿠바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이렇게 삼각 어떤 편대를 구성하고 나서 이것들이 좌파 독재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말이죠. 마두로가 현상급이 700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야. 걱정돼서. 뭐냐? 내 옆에 있는 경호처장이 나를 갖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넘기면 700억 원의 현상금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경호원을 못 믿어가지고서 쿠바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경호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마약을 팔아가지고 이 돈을 같이 나눠갖고 이런 어떤 협력 관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쿠바가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콜롬비아가 가까운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트럼프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다음은 콜롬비아다. 그리고 쿠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타켓을 분명히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마두로를 잡고 나서 다음은 콜롬비아. 여기가 이제 마약의 유통기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쿠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이제 잡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이제 잡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번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원래가 시진핑이 특사를 보냈어요. 이 마두로한테. 그래가지고 시진핑 특사하고 마두로하고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바로 마두로를 침실에서 끌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는 이 마두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말이죠. 이자의 동선이라든가 잠자는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애완견문이 어떤 거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수개월 전부터 파악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특사를 보냈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리고 시진핑이 특사하고 만났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근데 그날을 선택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그 일패를 당한 사람,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 불의의 타격을 입은 사람은 또 누구다? 지금 마두로만큼 타격을 입은 자가 누구냐면 시진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두로야 먼저 잡혀가가지고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니까 얘는 이제 끝난 거고, 근데 그만큼 타격을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시진핑이라는 거야. 시진핑이 특사를 보내. 특사가 뭐야? 시진핑이 같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 이 시진핑 특사라는 말은 시진핑 대신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거기 왜 갔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긴급한 시기에 거기 왜 갔겠어? 마두로가 시진핑한테 SOS를 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의하러 가지 않았겠어?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사실은 말이죠. 이 마두로한테 너 떠나라. 꺼져라 라고 트럼프가 경고를 보냈어요. 해외로 떠나라. 그런 경고를 보냈는데 안 떠나고서 개겼던 거야. 그래가지고 저번에 뭐 이란으로 망명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어느 정도 물밑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마두로 쪽에서 뭐 조건을 달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마두로한테 조건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지? 웃기지 말고 빨리 떠나. 안 그러면 너 죽어. 너 이런 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마두로는 어디다 기댔냐면 러시아 쪽에 기대고 중국 쪽에 기댄 거예요. 굉장히 가까워요. 이 마두로가 시진핑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중국도 갔었고 또 푸틴하고도 만나고 아주 찐찐으로 지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반미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이제 기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 기댄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엄청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석유가 이게 발견되었을 때 이게 중진류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이 있잖아. 뽑지를 못해. 베네수엘라 기술가 그럼 못 뽑아. 이걸 뽑으러 들어갔던 게 바로 미국 정유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유회사가 여기 들어가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 초기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유가 뭐 그냥 뭐 물
뭐 샘파 물 파듯이 그런 거 아니잖아. 다 정제를 해야 되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다 투자를 해놨는데 차베스라는 놈이 들어서면서부터 이름이 말이죠. 반미하면서 미국의 정유회사들을 쫓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여기다 투자만 엄청나게 해놓고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서 그 정유회사들이 여기 점령해가지고서 옛날에 내가 투자했던 거 다시 뽑겠다는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도 하나의 그 마두를 잡은 이유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 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해놨는데 이렇게 쫓아냈으니까 도난당했다는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도난당한 석유라는 말을 트럼프가 쓰고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석유를 노렸던 게 누구냐면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노렸던 거야. 원래 미국이 가서 투자를 해놨는데 인프라를 다 구축해놨는데 그걸 갖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노렸던 거고 사실 그거 가지고 담합을 하려고 그랬던 거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갖다가 완전히 꺼져 시키더라. 완전히 그러니까 베네수엘을 갖다 점령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가 완전히 파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이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해가지고서 중남미의 중국의 세력 패권을 갖다가 여기다가 지금 구축하려고 그랬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와르르 무너진 거야. 지금도 중국이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엄청 했어요. 베네수엘라가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이렇게 버텼던 이유가 뭔지 하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원래는 미국이 완전히 그냥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산 같은 것도 다 동결해버리고 수출 같은 거 다 막아버리고 아주 숨통을 완전히 져버렸어. 그래가지고서 차베스 때도 그랬지만 이 마두로 때는 뭐 완전히 그냥 살 길이 없었어.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중국 때문에 사는 거야. 러시아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중국 투자한 거 이거 전부 다 이제 나가리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차베스가 처음에는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돈을 뿌려가지고서 집권을 했었어요. 당선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부정선거로 그래서 차베스가 처음에 부정선거를 도입한 건 맞아요. 스마트매틱이라든가 도미니언이라든가 이걸 차베스가 도입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요 마두로한테 넘겨준 거지. 근데 마두로는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고 차베스는 처음에는 인기 그러니까 돈 뿌려가지고 당선됐다가 나중에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고. 자 그러면 미국이 들어가면 부정선거를 갖다가 미국에 수출했던 요 나라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부정선거 이거 확실히 뿌리 뽑을 거라고. 그래서 스마트매틱사라든지 도미니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관계된 여러 어떤 기관들을 갖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가서 손보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약 손볼 거고 석유 이제 이거 정상화 시킬 거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거 확실하게 이제 이번에 뿌리 뽑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서 전부 다 뿌리를 제거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패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남미가 사실은 중국 손아귀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 쿠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이제 겁나가지고 잠을 잘 수 있겠어 이거? 언제 내가 잡혀갈지 모르는데. 그리고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럼프는 그냥 그 저승사자처럼 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트럼프가 할 거다라는 생각했지만 또 안 하는가 보다 뭐 어쩌고 했잖아 사실은 말이야. 항공모함 띄워놓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지? 항공모함을 저기 전쟁을 하려나? 무슨 칠라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체포작전, 생포작전, 참수작전이라고 이건 불러야 되는데 야, 이 체포작전을 할 줄 몰랐어. 다른 나라의 이 대통령이라는 놈을 갖다가 이렇게 체포해 올 정도로 미국은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쫄았는지 동해상으로 또 미사일을 쐈대. 아마 저거 얘기 듣고서 쏜 거지. 근데 김정은하고 마두라고 똑같아. 김정은도 마약 팔잖아. 김정은도 또 비트코인 같은 거 가지고 코인 가지고 장난치잖아. 그러니까 똑같잖아. 그래서 김정은도 잡으러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쪽으로는 유화책을 쓸 거고 한쪽으로는 너 잡으러 갈 수 있어 그럴 거야. 근데 나 핵무기 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핵무기도 그냥 미리 잠재워 버릴 수 있어. 저 정도 정보력이라면 핵무기가 어딘지 다 알아. 그리고 김정은이 뭐 하는지 다 알아. 김정은이 잡아버리면 뭐 그 핵무기를 쏠 수 있어? 못 쏴. 끝나. 그 핵무기가 다 제거해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잠을 못 잔다는 거고 이제 좌파 놈들은 다 잠을 못 자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의 좌파들도 잠을 못 자. 이제 이것들 이제 미국 가는 것도 겁날 거야. 미국 가다 체포될 수도 있고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신나는 하루입니다. 2026년 1월 4일 첫 일요일인데요. 오늘도 여러분 신나게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강신업 TV에 회원에도 가입해 주시고 강신업 TV에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